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침에 이 녹화할 때도 괜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뭐 모두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좀 힘이 빠진 그런 상태였을 텐데, 자, 뭐 또 저 지난 주말에 끝났던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들려오는 미국의 연준이 부양 대책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뭐 시장은 조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뭐 어떤 분이 그 댓글에 힘든 하루였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예, 충분히 공감합니다. 자, 하지만 뭐 이 골이 높으면 산이 높다,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정치 속담도 있듯이요. 뭐 좀 이번 주에는 좀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괜찮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3대 지수 굉장히 어제 지난 주말에 끝난 시장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.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한 9.3% 정도, 그다음에 S&P 500이 9.29%, 그다음 나스닥이 9.35% 정도 상승했는데요. 좀 부침은 있었어요. 처음에 뭐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또 좀 밀렸다가 다시 재차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, 자, 요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주가가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어요. 어떤 거였냐?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.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냐? 힘든 거 아니냐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이게 다 알려진 일이죠. 코로나19 같은 경우는.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, 예, 그 자금을 쓸 수가 있죠. 비상자금을 500억 달러의 비상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뭐 500억 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안정을 주는 모습이었고요.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연준에서 파격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아마 이렇게 내용 나온 게 전에 리만 사태 때 그때 벤 버냉키 의장이 좀 뭐 거의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갖고 있죠. 저 돈을 막 뿌리듯이 그렇게 양적 완화를 했다고. 자,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자, 연준이 지금 금리를 1.25 1.25%를 그냥 한꺼번에 내려버린 것 같아요. 자, 지금 현재 미국 연방 금리 같은 경우는 1.25죠. 뭐 1.25인데 이거를 0%까지 그냥 내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추가로 7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요게 이 대규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옛날에 리만 사태 때 이후 뭐 그때하고 좀 동일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자, 근데 연준이 원래는 연준 정례회의가 내일부터 있었죠. 17일, 18일, 3월 17, 18일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정례회의였었는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오늘 그냥 금리를 내려버렸습니다. 자, 근데 요게 연준이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는데요. 일단 제 생각에는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자, 패드 역사가 지금 뭐 한 100년 이상 되죠. 자, 근데 역사상 정례회의를 걸렀던 적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를 했다고 정례회의를 안 한다라는 거,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또 뭐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지만 시장에 만약에 약발이 뭐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먹힌다라면 또 다른 대책들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말로 또 뭐 더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연준이 그런 내용을 발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갑자기 조금 나왔기 때문에
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내일하고 모레 그 연준의 정례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습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는 하루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좀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예, 보시면 여기서 자,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. 자, 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저기 미국의 블랙 먼데이 때 그때 주가 빠진 거 이후에는 최대 폭으로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끝난 장이죠. 자, 그렇게 하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자, 지금 차트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추가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게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뭐 이런 부분들 갑자기 금리 인하한 거 그다음에 양적 완화한 거 뭐 이것도 전부 다 시장의 예상보다 좀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제압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. 자, 이게 우려감들 이렇게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좀 심리적인 요인들을 제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자, 이 연준에서 칼을 뽑은 게 그 안 좋은 불안 심리들 이런 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내용이다.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다우가 뭐 요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. 나스닥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. 뭐 거의 뭐 폭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다우, 나스닥, S&P 500 전부 다 지금 뭐 차트 모양은 상당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 저 해외 증시 동향을 조금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. 자,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감을 못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또 1조 1천억 정도를 매도했죠. 자, 1조 1천억 정도를 1조 1,650억 정도를 매도했고 금융투자 쪽 이쪽이 한 47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수급에서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특히 뭐 이렇게 수상할 때 그럴 때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 자,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뭐 시장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금요일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서 계속 체크 포인트로 이쪽을 체크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연기금 지난 금요일 날 뭐 그전에도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. 자, 정말로 힘든 그런 분위기였었죠.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10% 이상 빠졌으니까 뭐 한 20%씩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했다라는 얘기죠. 장중에. 자, 근데 요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좀 수급이 선물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.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래서 뭐 금요일 오후장에는 야, 이거 올라오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. 자, 일단 뭐 저 선물 쪽 수급도 차분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들 1,700억 매수, 기관 1,200억 매수 괜찮은 수급이었죠. 시장이 정말로 패닉 상태처럼 폭락한 상태에서 자,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3,100억 정도를 팔았고요. 자, 이건 뭐 신용 막 지르고 그런 분들 도저히 못 견딘 거죠.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온 겁니다. 자, 그걸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중요한 게 이 선물 시장이죠.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시게 되면
6,1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. 자, 두 가지가 딱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갔죠. 연기금의 대규모 현물 매수,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. 자,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그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6,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으니까 이 스마트머니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눈치를 또 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. 자, 옵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콜옵션을 금요일 날 한 103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. 기관은 15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 쪽이 7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. 자, 그다음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3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.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 1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뭐 아래쪽으로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들어.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요. 야,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라고 대규모로 저 콜옵션 쪽, 콜옵션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. 콜 매수 같은 경우는 콜 매수 대규모로 들어오고, 또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풋 쪽을 430억을 순 매도를 쳤어요. 풋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. 그래서 기관이나 저 금융투자나 외국인 공이 금요일 날은 순매 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 파생 시장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계속 봐드리는 이유는 이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이 현물 시장만 보다가는 좀 늦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파생 시장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, 자, 요런 부분들을 조금 봤다라면 금요일 오후장 정도에는 좀 면밀하게 관찰을 했다라면 충분히 아마 눈치를 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금요일 수급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이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. 예, 선물 시장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요게 6월물 선물인데요. 자, 보시게 되면 자, 여기서 상당히 오전장 내내 굉장히 좀 분위기가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. 그런데 오후장 들면서 장막판 뭐 2시 좀 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2시 근처죠. 선물 쪽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어요. 그냥 이거 뭐지? 뭐 마이너스 뭐 10한 뭐 4포인트, 5포인트 정도에서 그냥 금요일 오후장에는 선물 시장은 잠깐 플러스로 반전되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요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자, 뭐 전형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 모양을 만들어 놨죠. 자, 그리고 요거를 분차트로도 한번 볼까요? 자, 선물 이때죠. 이때 뭐 1시 좀 넘어서 1시 좀 넘어서 이때부터 조금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이때 2시 근처에서는 정말로 좀 엄청나게 강한 그런 강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금요일 같은 경우가 결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 현선물 수급, 연기금의 현물 매수,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, 자,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걸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대응이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국내 증시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자, 요게 코스피 쪽을 차트를 놓고 볼게요. 자, 코스피 요게 10분 봉이에요. 자, 뭐 시작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시작을 했죠. 뭐 갭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오전 내내 움직이는 모습이 안 나왔어요. 자, 계속 뭐 누르고 그렇게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확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런 게 있어요. 변곡점이라는 게 이런 걸 변곡점이다라고 보는 거죠. 자,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갑자기 반전이 딱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. 자, 금요일이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온 뭐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고요.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좀 강한 오후장 들어서 강한 반등이 나온 데다가 또 저 미국 쪽 연준에서 날아온 낭보,
자,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감안을 해본다라면 뭐 이번 주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뭐 반등 가능성들 뭐 이런 가능성들을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. 뭐 반등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, 뭐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연준이 통화정책회의가 내일인데 오늘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 거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대규모로 인하를 했죠.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양적 완화까지 발표를 했었죠. 7천억 달러 정도입니다. 양적 완화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뭐 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지금 워낙 좀 크게 두들겨 맞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정부 정책 관련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 때문에 뭐 어쨌거나 주가가 좀 좋아야죠. 자, 그래서 이 트럼프도 뭐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할 거고요. 연준에서도 시장을 상당히 좀 달래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런데 장중에 우리가 꼭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 당장 뭐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. 하지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된다라면 미국 쪽에서 지금 코로나 발생자가 3천 명이 넘었다 그러죠. 자,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걸로 나온다라면 또 한번 뭐 이렇게 좀 시장을 고생시킬 가능성은 있어요. 근데 뭐 찍었던 바닥 미국 시장 차트를 다시 한번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찍었던 이 저점 이거를 붕괴를 시킬 것 같진 않지만 자, 그래도 약간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은 남아 있으니까요. 변동성 자체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요런 부분들은 지금 뭐 오늘 내일도 뭐 계속 시황 방송을 해드릴 거니까 뭐 그거는 그때그때 좀 지켜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. 자, 지금 자, 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으니까 뭐 좀 이 반등을 즐기면서 그 변곡점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오늘 아침 시황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